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9월 2일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그 다음으로 월령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되겠죠. 일간. 자,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토, 원래 무자라고 하는 것인데, 무자 천간 5번째에 해당되는 글자, 이 무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무를 갖다가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토가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이 된다라고 해서 무토는 뭐가 된다? 양토가 되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죠. 같은 토인데 무토가 양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음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이죠. 땅이고 흙에 해당이 되는데, 땅 중에서도 개념상, 물론 어차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붙어 있죠. 뭐 땅이 동떨어져 있을까요? 선생님, 무인도라든가 섬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거는 물 위에, 수면 위에 있을 때는 떨어져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의 지구라고 하는 별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동떨어져 보이는 것이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의 개념으로서 이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좀 큰 토에 해당이 되고, 이 토는 좀 작은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때 토라고 하는 것을 개념상 이렇게 좀 구분해 놓는 거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별해서 보게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향을 남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좀 여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좀 활동적이고, 좀 강하고 드세고, 뭐 밝기로다 좀 밝은 것에 해당이 되죠. 반대로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은 활동적인 것에 대척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수동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밝음에 대한 대비되는 것은 어두움일 것이고, 높음에 대비되는 개념은 뭐예요? 낮음이 되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와 기토로 나눴을 때 좀 크고 넓은, 좀 대륙과 같은 그런 토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 좀 작은 개념의 땅은 기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 높고 넓은 개념의 땅을 갖다가 무토로서 양토로 본다라고 하면, 기토는 고황토가 아니라 작은 땅이겠죠. 그래서 토는 뭘로 보냐면 전원, 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가, 좀 큰 차이가 뭐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 내지는 이걸 갖다가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른, 위 건자도 말을 건자, 조자도 말을 조자, 마른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기토는 이에 비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무토는 물기가 없는 마르고 큰 땅이기 때문에 수를 재할 때, 오행상 있죠. 특히 임수를, 수를 억제할 때는 무토, 마르고 큰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큰 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를 억제할 때 기토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작은 땅 있죠.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습리라고도 해요. 습리, 물기를 머금고 있는 니는 뭐예요? 니사라고 해서 모래라든가 아니면 진흙 같은 거죠. 한 삽의 진흙 가지고 큰 물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반대로 또 생금은 뭘로 한다? 생금은 건토로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을 생할 때는 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뭉쳐지죠. 뭉쳐져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는데, 무토 같은 이렇게 건토, 지지로 술토, 미토도 마찬가지죠. 마른 모래는 뭉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름 같은데 올해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해수욕을 안 가시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은 그 백사장 마른 모래를 아무리 뭉쳐봤자 뭉쳐지지가 않죠. 최소한 바닷물이 좀 닿아가지고 모래가 좀 물기를 머금고 있으면 그 모래를 뭉쳐가지고 성도 쌓고 그 위에다 글씨도 쓰고 하는데, 물기가 없으면 모래성을 못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다져지고 굳어지게 되면 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또 시멘트라고 하는 거 있죠. 시멘트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뭔가를 이제 구조물을 지을 때 시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시멘트도 물기가 없는 마른 시멘트는 아무리 뭉쳐봤자 뭉쳐지지가 않아요. 거기다 물을 부어야지만, 물을 빨아들여서 뭉쳐진 것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단단한 돌과 같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시멘트 가루는 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물이 합쳐져서 굳어지게 되면 토생금 하는 것이 바로 시멘트의 그 명리학적인 어떤 해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무토는 건토이고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무토로서 금을 생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기토로서는 금을 생할 수가 있다. 또 술을 많은 물을 갖다가 통제 억제하는 것은 기토는 습토이고 작은 모래 즉 습리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하다라고 보면, 무토는 마르고 큰 땅이 흙이 있기 때문에 술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약간 차이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공통점도 있겠죠. 토라고 하는 것,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양토가 됐던 음토가 됐던 생명을 자랄 수 있게 하는 어떤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토라고 하는 것에는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큰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서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그 안에서 이제 깃들어서 살 수가 있겠고, 모든 만물은 이러한 땅을 기반으로 해서 나무도 심겠고 곡식도 심고 집도 짓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땅이 막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같이 지진이 잘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집을 짓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졌는데 지진이 나서 무너진다든가. 그래서 옛날 일본 전통 가옥은 나무로서 집을 짓는데 너무 이렇게 비싸게는 못 짓죠. 왜냐하면 지진이 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게 되니까 그 지진에 좀 적합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게 되는데, 옛날 일본 건물 같은 경우가 되게 좀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또 일본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좀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 좀 많잖아요. 물론 이제 북해도 그 위쪽은 좀 춥긴 하겠지만, 근데 구조 자체가 이렇게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가 열사병에 이렇게 걸리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햇볕을 받아야지만 열사병 걸리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어도 열사병 걸릴 수가 있어요. 집안에 있어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열대야 같은 것이 계속 지속되는데, 집안에 있는 열기가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고 계속 뜨거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집안에서도 열사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안에 여름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서 더울 때 어떻게 돼요? 일단 밖에 나가서 몸을 식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기토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얘가 좀 갑자기 열사병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맥이 잠깐 끊긴 것 같은데, 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과 같은 것이고, 이러한 토라고 하는 것은 자꾸 움직이면 안 되고 고정되어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자꾸 지진 나고 하게 되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또 마찬가지고, 습성이 어떠냐면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에요. 토라고 하는 것은 오래될수록 안정적일수록 좋은 것이지, 자꾸 변화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마치 토가 지진이 일어나서 자꾸 변형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토가 자꾸 변형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게 되면 모래바람이 불죠. 분명히 내가 잘 때는 앞에 모래톱이 이렇게 크게 높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톱은 없어져 있고 그 모래톱이 저 딴 쪽에 날아가서 다른 쪽에 가 있겠죠. 맨날 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변동된다라고 하면 그런 곳에서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곳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정적이고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토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토일간들의 습성이 어떤 습성이냐면 자꾸 변화를 준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일간들이 되게 사람 좋은 사람 있죠. 이래도 좋은 사람, 저래도 좋은 사람, 황희정성 같은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자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고 저렇게 하자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포용력이, 좋게 말하면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약간 박쥐 같다라는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토일간, 기토일간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무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고황토라고 해서 매우 큰 산 내지는 매우 넓은 들판과 같기 때문에 무토는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간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일간이, 무토일간이 어떨 때 신왕했을 때 간목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뭐 관살이 많은 것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햇볕과 개수라고 하는 물이 적절하게 조화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토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만 있어도 좋은 옥토로서의 그런 자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도 무엇을 봐야지만 뭐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역시나 월령을 봐야지만,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또 무토가 예를 들면 뭐 다른 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배화법이 역시나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금이 왕한 그런 계절, 금왕절이죠. 그래서 금이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임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이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한 겁니다. 내일 기토가 지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오늘이 무신일이니까 내일이 기유, 그 다음에 경술신의 경금신금을 그때 또 공부하게 되는데, 일간에 따라서 월령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령에 따라서 경신금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무토기토는 설기가 많은 계절, 간목 같은 경우, 을목 같은 경우 관살이 많아서 극해를 많이 받는 계절, 그 다음에 임수개수는 신유월, 금이 왕하게 되면 인성이 많아서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이 좋으니까 임계수도 어떤 계절? 임계수도 왕한 계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월이 임관절에서 금이 많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 입장에서, 무토나 기토 입장에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생자라고 해서 내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금을 보게 되면 토생금에서 내가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 무토일간인데 신금, 유금, 금이 많게 되면 자식이 많은 것과 같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 식상을 너무 자식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금만 많게 되면 이거는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즉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은 뭐예요? 임관지라서 왕하지만 무토 자체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을 대조할 때는 가장 먼저, 어저께도 강조했지만 왕세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을 본다. 이거를 일간과 월령을 통해서 반드시 캐치를 하고 파악해야지만 사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신월, 금은 왕하지만 일간은 약하죠. 신약한데 식상이 왕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설기가 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가 과다하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상관격, 진상관격 이렇게도 표현하겠지만, 일단은 설기태가 설기과다,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식상이 너무 많아서 나의 기운을 많이 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집에서 댕댕이들, 애완견들 많이 키우는데, 치아와라든가 뭐 말티즈 같은 경우 견종이 좀 작은 견종인데 얘네들이 새끼 한 마리 내지는 많으면 한 두 마리 정도 나면 적절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주인한테 이쁨 보이겠다고 막 5마리, 6마리 나게 되면 작은 개가 그 많은 새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티즈 어미견은 일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새끼를 많이 나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끼가 식상에 해당이 되죠. 식상이 많으면, 내가 나눴다 하더라도 그 새끼들이 나의 기운을 쪽쪽쪽쪽 빼먹게 되면 어미견이 쪽쪽쪽쪽 마르죠. 이것이 뭐예요? 설기태가 설기 과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종 주인, 그 개의 주인이 갖다가 새끼들도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어미견도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토 입장에서, 일간 입장에서 내가 약하니까 반드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요, 내지는 비견, 겁재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 좋을 것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할 겁니다. 토.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화생토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같은 토는 나의 형제 자매와 같은 것이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 간에도 어느 집안에서 한
뭐 장남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형제자매가 같이 잘 살면 형제자매가 같이 우애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성이 있는 것이 좋을지 비교형급제가 있는 것이 좋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똑같이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한 것을 비교 인성으로 돕느냐 내지는 비교급제로서 돕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인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인성은, 야, 화는 토를 생하죠. 화생토하기 때문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조해서 금을 좀 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뭐예요? 화생토뿐만 아니라 화극금도 같이 하죠. 그래서 식상에 많은 것을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말로 새끼 5마리 개가 어미견을 갖다가 못살게 젖달라고 낑낑낑낑 대고 막 이렇게 똥 싸놓고 하게 되면은 어미견이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개의 주인이 어미견도 돌봐주게 되지만, 새끼견들도 이렇게 어미견을 너무 못살게 굴지 않게 또 새끼견들한테 이제 뭐 젖이라도 우유라도 이렇게 먹이게 되면 또 새끼견들도 잘 보살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은 일간과 식상을 다 일간은 생주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상 같은 경우 이렇게 적절하게 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면서,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기, 좀 사주 자체가 한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게 되면 조후도 필요하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떤 분 그 카페에서 이렇게 글 보니까 뭐 신유수로는 가을이기 때문에 조후가 필요 없다, 그거 아니라고. 신유술월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우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4, 5멸 뜨거운 여름에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환이 되기 때문에 조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유술월이 조우가 필요 없는 그런 계절은 아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뿌리 있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인성이 있는 상태에서 뭐 진토를 본다든가 술토를 본다든가 비견급제를 보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인성이 있은 연후에 비견급제를 보는 것은 괜찮지만,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비견급제를 보는 것은 물론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결국 화가 없는 비견급제는 다시 또 금도 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비견급제인 토만 있게 되면 뭐가 안 된다? 조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만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인성은 한 점 정도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 태어났을 때는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사주이기 때문에 뿌리 있는 인성 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죠. 양대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하니까 식신 내지는 상관인데, 양대양, 음대음은 식신이 되겠죠. 그래서 식신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신월이라고 하는 건 금왕절이면서 토는 병지에 해당이 돼서 토는 약합니다. 그래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인성도 없고 비견급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간목만 떨렁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뿌리 있는 간목이겠죠. 이거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목으로서 소토 내진 소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간무토가 뭐예요? 신왕 했을 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인데, 무토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약한 경우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갖다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생조,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로서 생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목을 보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월에는 일간이 왕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간목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인 화, 그 다음에 비견급제인 토가 있어서 일간을 좀 더 왕하게 신화하게 만들어 놔야지만 간목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하여 설기태가 설기과다하기 때문에 화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또 있어야지만 이 토에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땅을 효용 있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신호된 병화,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없어도 얘는 없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 이 신월이라고 하는 이 원령 자체의 무토 지장화를 보게 되면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령 자체에서 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장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뭐 관적을 판다든가 해서 끌어올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든다 하더라도 수가 투출되지 않아도 있는 임수를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수가 필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화가 필요한 것이 더 필요하다.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장간 신 안에는 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임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신중에 있는 무토를 불용 쓰지 않습니다. 격을 지향할 때나 용신을 수행할 때 무토를 쓰지 않고요. 임수 경금만 쓴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무토가 임수를 파한다라고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금이 임수를 생각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임수를 못 쓸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신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수용할 때라든가 용신을 수용할 때 쓰지 않고 오히려 신중에 있는 임수, 장생된 임수, 그 다음에 본기인 경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사주를 보게 되면 일지의 신금, 다시 이렇게 요 신금이 아니죠. 신금을 보게 되니까 금왕절에 다시 금을 받죠. 무신은 무신 이렇게도 쓰죠. 무신을 이렇게도 쓰지만 또 무신을 어떻게 쓰냐면 무신 이렇게도 씁니다. 요 무신은 뭐예요? 무속인할 때 요 무신을 말하는 거고요. 또 무신을 또 이렇게 씁니다. 무신 요렇게 뭐예요? 무자 요 무자는 뭐냐면은 굳셀 문자, 힘셀 문자에서 우리 무신 있죠. 그러면 무사 그런 무자죠. 그래서 이걸 측자파자법이라고 하는데, 측자파자법, 글을 그냥 원래 뜻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똑같은 무신이니까 이렇게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 일주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신을 쓸 수 있죠. 무속할 때 무자,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역술이라든가 무속이라든가 특히 정신세계 쪽의 무신일들이 대체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무신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무신일술이 좀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좀 강한 직종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국세가 좋으면 군인 경찰이지만 국세가 나쁜 상태에서 무력을 쓰는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조폭, 건달, 좀 더 심하면 양아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측자파자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주 국세가 어떤 애에 따라서 뭐 종교 지도, 무신 꼭 무당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교 지도자도 가능하죠. 스님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아니면 신부도 가능하고요. 좀 더 국세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죠. 그야말로 무속인, 역술인도 해당이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된다. 근데 무조건 무신을 주니까 이렇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거는 사주 국세가 어떤 애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일간은 뿌리 들 곳이 없죠. 글자를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이 이게 바로 약한 그런 국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이 되죠. 이 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이 너무 많아. 이거는 식신이라기보다 이제는 상관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요. 식신이지만 식신도 많게 되면 뭐예요? 마찬가지로 상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지 이제 자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 윤토한다. 윤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간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금수만 많아지게 되면 햇볕도 받지 못한 땅에 금수만 많아지게 되면 자갈밭에다가 물만 많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습해지죠. 그러면 물론 습지도 나름대로 뭐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잘 심어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음지에 물만 많게 되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그죠? 습지도 햇볕이 들어야지만 좋은 습지로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물만 많고 태양이 들지 않으면 그 땅은 썩어버릴 수밖에 없죠. 이 사주가 바로 일간은 약한데 식재가 너무 많고 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한습한 그런 사주. 가을이라고 뭐예요? 조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주들도 조우가 필요한 사주, 이게 되겠고요. 뿌리 없는 간목
이지만 역시나 간목은 무드로 팔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당연히 뭐 이제 경금에 의해서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중요한 건 제2사주의 가장 큰 핵심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 신약하다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에 누가 질문을 해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간이 너무 약해서 식신상관도 재성도 관성도 다 감당 못하면 이건 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데, 신약한 것은 스트레스만 받을 뿐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시를 이렇게 봤을 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화라든가 토가 와서 반드시 일간을 도와주고, 또 화가 있게 되면 조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는데 오늘 또 좀 보지 말아야 할 생시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자시, 자, 화, 수가 없죠. 화하고 토가 없죠. 그 다음에 갑인시, 을묘시, 그 다음에 경신, 신유, 개해시, 이런 시들은 좀 피해야 될 생시가 되겠고요. 만약에 뭐 이 임자시라든가 경신, 신유시,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 이거는 종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격, 기명, 종악격이 될 수가 있죠. 기명, 종악격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으로 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일간이 약해서 금으로 종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임자시라든가 내지는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뿌리들 곳이 전혀 없지만, 만약 하나만 써놓고 보죠. 자, 임자시가 되면 이 종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자, 신자수국, 이렇게 신자수국 되고요, 이렇게 신자수국 되면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도 같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종격이 되려고 하면, 식상으로 종하려면 이 종하는 그런 글자 오행이 왕해야 되는데, 말했던 것처럼 경신, 신유씨는 자수 하나가 있기 때문에 금이 왕해요. 그래서 식상으로 종할 수가 있지만, 임자, 개해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재성, 기명, 종재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명, 종악격으로 볼 것인지, 이게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종재격으로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수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종악격으로 보게 되면은 금이 왕해야 되는데 수가 다시 왕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종격이 됐더라도 그렇게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임자시, 개해시, 뭐 이런 경신, 신유시가 됐을 때, 종격이 되든 종격이 되지 않든, 만약에 화운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건 종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임자, 개해, 경신, 신유시인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운세로 볼 수가 있어요. 종격이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 사주가 불행히 종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운을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갑인시는 왜 안 좋을까요?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신자수국에 한습해져 있죠. 자, 이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를 써야 되는데, 인신상 중하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깨지죠. 자, 갑목은 일간을 극하려고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뿌리 없는 무토가 그나마 인중에 있는 병화를 썼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깨져버리기 때문에 낙동강 오랴, 갑인시면 종격도 되지 않습니다. 갑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쉬운 말로 어느 때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사주국세, 이걸 명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승도지명이라고 해요. 승도지명,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갑인시, 을묘시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운이라도 그냥 화운 가면은 괜찮겠지만 화운도 그래 썩 좋지만 않죠. 을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는 병진시 좋을 것 같죠. 자, 일단은 참 파란색인데, 이렇게 되면 신자진 완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수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무토가 역시나 진에 통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병화로서 무토로 생주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토도 뿌리 없지만 병화도 뿌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죠. 모양은 있지만은 뭐예요? 그 힘은 매우 미력하죠.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면 그나마 좀 조금 괜찮은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병신시였을 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좋지 않은 국세. 그 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생시에서 화를 받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신자수국 하는데 이거는 사신 합수가 되죠.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한 생시가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만 사신합이 되지 않았다라고는 더 좋았을 국세가 사신합으로 인해서 그 기람이 어떻게 돼요? 반의 반으로 확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무엇이 아니면 김씨 정도는 돼야지만 일간 자체가 그래도 근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임술시든 뭐 술토에 뿌리를 두는 것은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개축시도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사주 원국에 화가 하나도 없는 중에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거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